안녕하세요. 또 만났어요. 이번 영상도 즐겁게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입니다. 오늘은 인체 냉동 버전을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제를 보면 여러분들이 아마 영생 기술, 타임슬립, 그리고 세계 종말을 연상하게 돼요. 하지만 이런 것은 우리한테 너무 멀어. 현실적인 기술을 같이 보면 더 좋다. 첫 번째 인체 냉동 버전은 53년 전 1967년에 발생했어요. 지난 세기 60년대에 한 로버트 에고란 미국 교수가 냉동 인간기란 책을 출간했어요. 최근에 인체 냉동 버전의 개념은 상세히 소개되었습니다. 에이팅커의 입장에 죽음은 점진적인 과정이고 냉동 속도가 아주 빠르면 죽음이 인간을 따라잡지 못해서 잘 죽지 않아요. 책 속에 동물을 냉동 후에 부활할 예를 많이 들었어요. 인체의 구조가 더 복잡하지만 냉동시킨 후 부활한 가능성이 있다고 해요. 이 책을 출판하자마자 팬이 많이 생겼어요. 니얼스이란 전기 기술자는 이 실험을 실행하러 한 조직을 만들었어요. 더 심한 것은 어떤 사람이 직접 체험하고 싶고 첫 번째 인체 냉동 버전의 실험체를 되고자 했어요. 이 사람은 바로 물리학자 제임스 베이드 포스예요. 왜 제임스는 이 결정을 하는가? 왜냐하면 그때는 폐암 말기 환자 때문이에요. 1966년에 제임스는 요양장을 남고 앞으로 10만 달러로 자기 사후에 시체를 냉동하고 유지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냉동실과 액체 질소를 예약 구입했어요. 사실은 제임스는 이 기술을 계속 살아가는 것에 회만 걸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당시의 기술로 이 실험이 성공하지 못한 것을 알았어요. 하물며 리드는 그냥 전자 기술자 출신이에요. 하지만 제임스 입장에 인체 냉동 버전을 무조건 해야 돼요. 이 기술로 인간의 미래를 변화시킬 수 있다. 그런데 실험 과정이 뭘까요? 1967년 1월 20일에 니얼스는 제임스 가족의 전화를 받고 드디어 제임스의 죽은 소식을 알게 되었어요. 다음에 니얼스는 팀과 같이 제임스의 시체를 긁고 갔어요. 긁고 나서 이틀을 그리고 시체 안의 피를 말끔히 베내고 나서 디메티얼 서포시드란 냉동제를 주사했어요. 이 냉동제는 실험체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3일째 돼 제임스의 시체를 양하 195도의 질소 탱크 안에 저장하여 오래 세월을 지냈어요. 그 이후에 니얼스는 전기 기술자부터 인체 냉동의 전문가를 되었어요. 냉동 창고에 들어가기 위해 많은 사람이 그런 소리를 듣고 찾아왔어요. 하지만 생각하지 못한 것은 이 실험의 성공률이 10%에 불과하고 성공한 예는 바로 제임스예요. 뒤에 9명은 돈을 부족해서 여러 팀을 나눠서 다른 사람과 같은 캡슐에서 있었어요. 이게 가장 나쁜 곳이 아니다. 나중에 니얼스는 트아리 아이스와 액체 질소를 싸는 도도 없어요. 하나님을 그들의 양훈을 받아들이는 거 캡슐 벽에서 기도만 하고 있었어요. 1972년에 미국이 알코올 생명 연장 재단을 조직했습니다. 이 조직은 비영리 조직입니다. 2020년까지 이 재단은 인체 냉동 버전 요청 145개를 받고 더위에 약한 친구 좀 조사해보세요. 그런데 내가 아는 상황에 따라 지금까지 냉동 후 불안한 사례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의 문제는 인체 냉동 버전을 믿을 수 있는가요? 역사에 열어주고 불안한 사례가 있어요. 1980년 20일에 돌아 미국 미네소타주에서 겨울이 추워요. 너무 추워요. 벨이란 사람이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이웃집 딸이 마당에서 얼어 죽는 것을 봤어요. 죽은 소녀는 진 힐리어드라고 합니다. 얼굴이 눈에 피기가 전혀 없고 창백하게 보였어요. 몸에 한 층의 살얼음이 어렸습니다. 벨리는 깜짝 놀라고 숨을 쉬는 것을 확인했어요. 과연 이미 숨이 끊겨 있었어요. 당황스러운 베일리는 소녀를 병원에 보내고 진의 부모님에게 알려줬어요. 의사는 진에게 심전도, 동공 반사 그런 검사를 하고 결과는 이미 죽었습니다. 이때 진의 부모가 병원에 찾아왔어요. 진의 엄마 자기 딸 죽는 사실을 못 믿어 계속 진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얼마나 지나지 않고 심전도의 파향이 파동을 생겼어요. 진의 부모가 빨리 의사를 불러와. 의사님 빨리 와봐. 우리 딸 죽지 않아. 의사는 다시 동공 반사를 하고 손전등으로 눈을 비춰 놀랐어요. 반응 있어. 진은 부활했어. 다음 빨리 ICU에 보내고 수술을 했어요. 지금 진의 내장이 이미 얼었어요.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것은 며칠 후 기적이 다시 일어나서 지는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고 변호사한테 물을 찾았어요. 변호사도 소리를 치고 놀았어요. 이렇게 일주일 동안을 지나고 지는 건강하게 퇴원했어요. 지는 어떻게 깨어나는지 내가 아직도 몰라요. 이 소년이 왜 이웃집 마당에서 자는 것을 알고 싶으면 12월 20일 밤 지는 발견되기 전날 밤으로 돌아가요. 그날 밤에 지는 늦게 와서 노래를 부르면서 운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길이 미끄러워서 나무를 들이받았어요. 새벽이니까 길에서 차도 많지 않고 사람도 한 명도 없었어요. 지는 차를 그냥 두고 걸어서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영하 25도, 3km의 길. 지는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걸어갔어요. 드디어 이웃집을 봤어요. 그녀는 비틀거리며 넘어졌어요. 전문가들이 분석을 하고 지는 깨어나는 이유는 바로 그날 밤에 진 넘어진 후 빨리 냉동 상태를 돌아가서 지금의 인체 냉동 버전과 비슷합니다. 수십 년간 연구를 통해 인체 냉동 버전을 진전이 있어요. 많은 동물학자들이 연구를 통해 겨울 잠을 자고 있는 동물 몸에 어떤 호르몬이 있고 이 호르몬 때문에 신진대사가 느끼게 진행했어요. 동물들이 이런 상태로 체온을 낮춰서 가사 상태에 빠진 것입니다. 그럼 인체에 이 호르몬을 주사하면 어때요? 내가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리고 나 호르몬을 주사 안 내도 언제나 잠이 들 수 있어요. 아무 불러도 깨어나지 못해요. 만약에 이 호르몬이 인체에 주사된다면 인체 냉동 버전은 새로운 단계에 도달해요. 다른 말로 이 기술이 성공하면 아마 자기의 손자의 손자라도 볼 수 있어요. 오늘의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즐겁게 시청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 뵐게요.